빨간 날 빨간 글씨. 사람들은 휴일을 빨간 날이라고 부르잖아. 달력에 찍힌 빨간 숫자 하나만 봐도 숨이 풀리고 목덜미에 얹혀있던 무게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 근데 난 이제 빨간 날을 보면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아. 휴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리되는 날이 되어버렸거든. 처음 사건이 있었던 날도 빨간 날이었어. 문자로 연락을 받은 건 아침 7시 12분. 전날 밤 새벽까지 편집하느라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현장으로 갔지. 내가 하는 일은 재난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사건 사고를 요약해서 내보내는 영상 제작이었어. 사람들은 이런 걸 자극적이라고 욕하면서도 정작 조회수는 그런 날에 터졌고, 현장은 구청 앞 작은 광장이었어.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이 칼처럼 얇았고 공기는 금속 냄새가 났어. 근처 분식집은 문을 닫았고 가로수엔 잎이 없어서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 경찰차가 몇 대 서 있었고 통제선 너머로 사람들이 손을 비비며 서성였어. 멀리서도 보였어. 바닥에 글씨가 있었거든.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더 선명해졌어. 색이 이상했어. 페인트처럼 번들거리는 빨강도 아니고 스프레이처럼 분사된 빨강도 아니고 누가 붓으로 찍어낸 것처럼 진한 바닥으로 스며든 듯한 빨강. 그리고 글씨는 두 단어였어. 처리 완료. 광장 바닥 한가운데 커다랗게 딱 사람이 눕기 좋은 길이로. 그 글씨 끝부분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어. 마치 마지막 획이 찍히다가 멈춘 것처럼. 그리고 그 글씨 위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었지. 정확히 말하면 누워 있다기보다 글씨에 맞춰 배치된 느낌. 팔과 다리가 조금씩 벌어진 형태로 마치 누군가 그림의 윤곽을 정해놓고 그 안에 채워 넣은 것처럼. 경찰들이 보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봐버린 다음이야. 사람의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어. 그런데 천 아래가 미세하게 들썩이더라고.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 내 눈은 바람과 다른 들썩임을 처음으로 구분해냈어. 근데 진짜 소름은 그 다음이었어. 내가 통제선 바깥쪽으로 물러나서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톡 치더라. 돌아보니 구청 청소 담당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이었어.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눈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지.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 오늘이 빨간 날이라서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네 하고 되물었지. 그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가면서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덧붙였어. 저 글씨 지워도 또 나와요. 항상 빨간 날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어. 항상이라고? 내가 뭔가 더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은 통제선 너머로 들어가 버렸고 경찰에게 제지당하더라. 그날 그 말은 내 귀 뒤쪽에 붙어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 사건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 휴일 새벽 구청 앞 광장에서 신원 미상의 사망자. 현장 바닥에 붉은 글씨. 자극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기사들이 오래 걸리지 않고 내려갔어. 댓글도 잠깐 불타다가 조용해졌고 영상 플랫폼엔 사실 확인 중 같은 문구만 떠돌다가 사라졌지. 나는 그게 더 이상했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날도 빨간 날이었어. 이번엔 지하철역 출구 앞이었어. 출근도 없는 휴일 아침 사람이 적어야 하는데 출구 앞에 이상한 정적이 모여 있었지. 그 정적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정적이었어. 각자 말은 안 하는데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침묵. 그리고 그 방향 바닥에 또 있었어. 처리 완료. 이번 글씨는 더 깔끔했어. 획이 뭉개지지도 않았고 바닥이 젖은 흔적도 없었지. 그냥 원래 그 바닥의 문이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이 속을 정도였어. 사망자는 출구 계단 아래쪽에 반쯤 걸쳐 있었고 목이 어색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시신이 아니더라. 글씨였어.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도 글씨를 확인하느라 더 오래 눈을 떼지 못했어.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달력을 봤어. 빨간 날이 언제 있는지, 몇 번이나 있는지,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빨간 날이 지나면 글씨는 사라질까? 다음 날 새벽 나는 혼자 그 지하철역으로 갔어. 무모한 짓이었지. 하지만 나는 어떤 이유로든 확인을 해야 했어. 내 머릿속에서 그 글씨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거든. 역 출구 앞은 조용했고 통제선도 없었어. 바닥은 평범한 회색 타일. 그런데 타일의 한 구역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색을 띠고 있었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 빨강이 빠져나간 자리에
글씨의 형태만 남아있었지. 마치 오래된 자국처럼. 정말로 지워진 게 아니라 색만 빠진 것처럼. 그때부터 나는 빨간 날마다 밖으로 나가게 됐어.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또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이 이어졌어. 놀랍게도 장소는 다 달랐어. 공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강변 산책로, 대형마트의 주차램프. 공통점은 하나. 빨간 날이라는 것. 그리고 바닥에 쓰인 글씨가 항상 똑같다는 것. 처리 완료. 사람이 죽어 있는 방식도 묘하게 닮아 있었어. 누군가 과하게 죽였다는 느낌이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였지. 죽음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 현장은 늘 깔끔했고 소지품은 흐트러져 있지 않았고 주변에 핏자국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 마치 누군가가 업무로 처리한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 청소 담당자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 저 글씨 지워도 또 나와요. 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 다섯 번째 사건이 난 곳은 내 집에서 가까운 작은 공원이었거든. 휴일 새벽 나는 공원 구석에 설치된 CCTV가 보는 각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바닥글씨 근처에 서 있었어. 경찰이 오기 전이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미친 짓을 했지. 가방에서 물을 꺼내 글씨 위에 부었어. 빨간 획이 흐려질까 싶어서. 물은 바닥을 적셨고 글씨는 변하지 않았어. 번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였어. 물 위로 더 선명해 보일 정도였어. 그 순간 내 발밑이 이상했어. 타일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했어. 겨울 새벽인데도 바닥이 보일러처럼 데워진 느낌. 나는 무릎을 굽혀 손끝으로 바닥을 만졌어. 차가워야 하는데 온기가 있었어. 그리고 손끝에 묻어난 건 물이 아니라 얇은 가루 같은 거였어. 붓지도 않고 회색도 아니고 색이 없는 것 같은 가루. 그 가루를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 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아니라 문장이었어.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특정 단어가 반복됐어. 처리, 처리, 완료. 처음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빨간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문장이 더 선명해졌어. 달력의 빨간 숫자가 가까워질수록 내 귀가 아니라 뇌가 그 문장을 받아 적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빨간 날 밤 나는 꿈을 꿨어. 꿈속에서 나는 내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 문 앞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 처리 예정. 나는 숨이 턱 막혀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고리가 너무 뜨거웠어.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뜨거움.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때 발밑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바닥을 아주 천천히 긁고 있었어. 그리고 그 소리가 글씨가 되는 걸 봤어. 바닥에서 빨간 획이 올라와 내 발끝을 향해 기어오는 것처럼. 꿈에서 깼을 때 나는 땀에 젖어 있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안쪽에서 부서질 것 같았지.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 아래를 봤어. 그건 내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그날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침대 아래는 어둡고 조용했는데 바닥에 뭔가 있었어. 빛이 닿자 글씨가 보였지. 아주 작게, 아주 정갈하게. 처리 완료. 내 방 바닥에, 내 침대 바로 아래에. 누가 들어와서 쓴 걸까? 그럴 리가 없었어. 현관 도어락 기록도 없고 창문도 잠겨 있었고 내 방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어. 그런데 글씨는 있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미친 사람처럼 걸레를 들고 닦았어. 물, 세제, 표백제 다 썼어. 손이 까질 정도로 문질렀지. 글씨는 지워졌어. 정확히 말하면 색이 빠졌어. 형태는 남아있었어. 타일 속에 글씨의 홍 같은 자국이. 내가 지운 게 아니라 겉에 올라온 빨강만 내려앉은 느낌.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깨졌어. 달력은 더 이상 일정표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이 됐고 빨간 날은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골라내는 날이 됐어. 나는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기록했어. 피해자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어.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지. 그런데 아주 얇은 실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민원을 넣었거나 신고를 했거나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했더라. 구청, 경찰, 아파트 관리사무소, 콜센터. 사소한 불만, 작은 항의, 정당한 요구. 그런데 그게 쌓여서 누군가의 리스트가 되는 거라면
나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했어. 이건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일지도 몰라. 누가 칼로 죽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처리 버튼을 누르면 빨간 날에 빨간 글씨가 나타나고 그 글씨에 맞춰 사람이 끝나는. 그리고 그 시스템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 글씨도 색만 빠지고 형태는 바닥에 남아. 마치 이미 처리된 일은 지워도 되지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 영상, 사진, 위치, 날짜, 달력의 빨간 표시들. 그리고 내 방 바닥의 글씨 사진도. 내 손은 떨렸고 손끝은 계속 차가웠어. 나는 마지막으로 달력을 봤어. 다음 빨간 날까지 이틀. 그 이틀 동안 나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 문을 잠그고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 휴대폰은 무음으로 두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켰지. 이상하게도 밝으면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 어둠이 숨을 곳을 주는 게 아니라 밝음이 모든 걸 드러내서 더 무서울 때. 빨간 날 새벽 3시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 아무 소리도 없는데 냉장고의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조차 심장에 박혔지.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 딸깍.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도 아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니고 마치 플라스틱이 아주 약하게 눌리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어. 그리고 그 소리는 한 번 더 났어. 딸깍. 이번엔 더 가까웠어. 현관이 아니라 내 발밑에서. 나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 거실 바닥, 내 발끝 바로 앞 타일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열을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바닥에 선 하나가 나타났어. 처음엔 착시인 줄 알았어. 하지만 선은 분명히 빨갰어. 페인트도 잉크도 아닌 빨강. 살 속의 빨강 같은 너무 살아있는 빨강. 그 선이 한 획이 되고 한 글자가 되고 단어가 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바닥이 글씨를 쓰는 걸 지켜봤어. 처리. 완료. 내 발 앞에 아주 정갈하게. 그리고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집안의 불이 한 번에 꺼졌어. 정전이 아니었어. TV, 스탠드, 천장 등 모든 게 동시에 툭 하고 꺼졌지. 그때 나는 깨달았어. 이건 전기가 끊긴 게 아니라 내가 꺼진 거야.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 숨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을 참았지. 그런데 누군가의 숨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 내 것보다 훨씬 일정하고 훨씬 가까운 숨. 현관 쪽에서 아주 천천히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 발자국이 아니었어. 발을 떼지 않고 바닥에 붙인 채로 끄는 소리. 마치 바닥과 하나가 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 나는 입술을 깨물고 휴대폰을 더듬어 손전등을 켰어. 불빛이 켜지는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어. 하지만 그 빛이 비춘 건 내 안심이 아니라 내 종말이었어. 거실 바닥의 빨간 글씨. 그 글씨 위에 내 발이 정확히 서 있었거든. 마치 처음부터 거기가 내 자리였던 것처럼. 그리고 내 발등 위로 아주 얇은 빨간 선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어. 피가 아니었어. 상처도 없었어. 그런데 빨강이 내 피부 위에 쓰기 시작했어. 바닥이 타일에 글씨를 쓰듯이 내 몸에 어떤 표시를 새기는 것처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또 그 문장이 들렸어. 이번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 누가 내 귀에 속삭인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 뇌를 통째로 잡고 흔들면서 글자를 박아넣는 것 같았어. 처리 완료.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어. 목구멍이 막힌 게 아니라 말할 권한이 처리된 느낌이었어. 손전등 빛이 현관 쪽을 스쳤고 나는 그때 그것을 봤어.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림자도 아니었어. 바닥에서 솟아오른 글씨의 획들이 자기들끼리 이어져 만든 어떤 형태. 마치 문서의 글자들이 찢겨나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것은 얼굴이 없었어. 눈도 입도 코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선택됐는지 알 것 같았어. 나는 매번 현장에 갔고 매번 글씨를 찍었고 매번 사람들의 공포를 편집해 팔았지. 나는 이 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했어. 처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니까. 그것이 한 발 아니 한 획쯤 앞으로 움직였어. 그리고 바닥의 글씨가 아주 미세하게 진해졌어. 빨강이 더 빨개졌어. 마치 완료를 확인하듯이. 내 손은 떨렸고 휴대폰 화면은 흐렸어. 나는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어.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적어도 너는 알아야 하니까. 빨간 날에 빨간 글씨가 바닥에 나타나면
그건 누군가가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건 범인이 남기는 메시지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야. 그건 결제 도장 같은 거야. 누군가의 존재를 처리해도 된다고 승인했다는 표시.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시스템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글씨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위에 사람이 놓이게 돼. 항상 그래. 항상 완료돼. 지금 내 발등 위로 올라오던 빨간 선이 무릎까지 올라왔어. 피가 아니라 글씨야. 내 몸이 서류가 되고 나는 문장이 되고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기분이 들어.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손전등이 깜빡였어. 그것이 더 가까이 왔어. 바닥이 따뜻해졌고 내 목구멍은 더 조용해졌어. 혹시 너도 지금 달력을 보고 있니? 다음 빨간 날이 언제인지 무심코 확인하고 있니? 그럼 부탁 하나만 할게. 빨간 날에 밖에 나가다가 바닥에 빨간 글씨가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면 글씨가 너를 알아봐. 너의 걸음길이 글씨의 획에 맞춰져 버려. 그러면 너는 도망쳐도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저 처리되는 위치로 정확히 이동하는 것뿐이야. 지금 바닥에서 또 딸깍 소리가 났어. 이번엔 내 안쪽에서 난 것 같아. 아마 마지막 확인이겠지. 나는 이제 말이 끊길 거야. 내가 사라져도 글씨는 남아. 색만 빠지고 형태는 남아. 누군가는 내 집을 청소하러 들어와서 말하겠지. 지워도 또 나와요. 항상 빨간 날마다. 아, 현관문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려. 숨이 아니라 종이가 접히는 소리. 그리고 내 머릿속에 마지막 문장이 떠올라. 처리 완료.